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73일 만에 마무리 짓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수기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쟁점, 법리 논쟁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앞날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감청 방지 장치까지 갖추는 철통 보안 속에 매일 평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각각 14일, 11일 걸린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경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고 이후 반발에 따른缓충 시간을 두기 위해서 두 차례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원만히 합의가 되면은 3월 7일, 그렇지 않으면 14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헌재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은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등 법 외의 변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탄핵 심리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여왔습니다. 탄핵 심판의 하이라이트격인 26일 최종 변론에는 무려 A4 용지 77장, 분량 67분에 이르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보 좌파 성향 재판관 4명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얼만큼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절절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최후 진술 내용은 매우 논리 정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당위성을 설명하는 전반부는 12.3 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탄핵, 입법 복지로 인해서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나라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눈 역할을 하는 예산을 족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삭감한 것처럼 야당의 폭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 후반부 직무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국정운영 청사진에서 탄핵판을 뒤흔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신명을 다 바쳐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밝힌 셈인데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과 함께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폐단도 끊어내겠다는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계엄과
임기 단축의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개헌 승부수가 얼만큼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리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직무 복귀 후 남은 정치판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더라도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일단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탄핵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후 진술이 대국민 메시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승까지는 아니지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집회를 비롯해서 향후 막바지 탄핵 반대 지지세와 열기를 결집시키는 데 크게 힘을 보탤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과연 재판관들의 마음도 움직였을 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요. 다만 현재 주변과 법조계에서는 저울추가 상당히 기각적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 때처럼 4대4 기각을 예측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력 일간지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의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5대3 기각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과 교감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묻지마 인용 결정을 할 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캐스팅 보트는 중도 보수 성향 3명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영두 재판관의 선택입니다.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전원일치 인용이나 기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탄핵 반대 단체 등은 8대0 인용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4 또는 5대3이냐 6대2냐로 쪼개질 것이 확실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영향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해외 유정황,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 신빙성 논란 등 선뜻 인용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무엇보다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과 일방적 졸속 심리 진행, 그리고 우리법 출신 재판관들 때문에 빚어진 헌재 위상과 권위 실추에 대한 보수 재판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헌재 장악력이 떨어진 데다 최근 문 대행의 표정이 밝지 않자 윤 대통령 탄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평일을 몇 차례 해보면 대충 판세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과 문 대행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우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서둘러 27일 내립니다. 일단 예비군을 확보해 두자는 전략으로 보입니다마는 설사 유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에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욱이 지난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 사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서 탄핵당한 한 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더라도 마흔역을 임명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6개월 더 임기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놨으나 명백히 6년 임기를 규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심상치 않은 헌재 기류에 이재명과 문영배가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이 26일 결심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선고가 3월 중하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칫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은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대반전이 일어나는 분위기지만 보수 중립 성향 재판관 4명의 마음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선 현재 48% 안팎에 이르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개신교 원로 김진홍 목사,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손연보 목사, 대국본의 정광훈 목사, 그리고 전한길 강사 등이 오늘 탄핵 반대와 3.1절 집회 참석을 촉구하는 국민저항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한두 주 사이 탄핵 반대 새 결집에 막판 스포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